안녕하세요. 고정입니다. 차트 패턴 1강 추세선입니다. 코인 정음은 차트 패턴의 약 40%는 추세선이 담당하고 또 약 40%는 지지선과 저항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차트 패턴의 약 80%는 추세선과 지지선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예시 한번 볼까요? 예시를 보면은 추세선이 있고 또 추세선이 있고 또 추세선이 있죠. 그리고 나서 지지선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추세선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선, 지지선, 그리고 저항선 관련된 영상을 1강, 2강에 녹화해 두었으니 반드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본 강의는 초급자 교육용이기 때문에 최대한 간략하고 그리고 알기 쉽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선은 무엇인가? 추세선의 특징 4가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추세선은 무엇인가? 추세선, 가격 방향을 알기 위해 고점 또는 저점을 이은 선입니다. 상승 추세선과 하향 추세선이 있네요. 상승 추세선은 저점을 이은 선입니다. 저점을 이은 선.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죠. 이런 저점들을 이은 거고요. 하향 추세선은 이제 하락이 시작되면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이때 고점들을 이은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상승 추세선과 하향 추세선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특징입니다. 추세선의 길이. 길이가 길수록 이탈 후 가격 움직임이 강하다. 상승 추세선 1과 2가 있습니다. 두 추세선의 차이는 이제 길이에요. 길이라고 하면은 이제 시간으로 보시면 돼요. 이 상승 추세선은 한 달짜리 상승 추세선이고 이 두 번째 추세선은 3달짜리라고 이제 예시를 들게요. 그러면은 이러한 3달짜리 상승 추세선에서 추세 이탈이 나왔을 경우 더 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여기 하향 추세선 2개가 있어요. 여기 하나, 2개. 첫 번째가 확실히 더 길죠. 이 두 번째 하향 추세선을 상방으로 이탈했을 때 상승분이 작았습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하향 추세선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저항선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저항선을 돌파하는 순간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마 6만 달러까지 쭉 올라갔던 것으로 코정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 설명하겠습니다. 접점이 많을수록 이탈 후 가격 움직임이 강하다.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추세선 1과 2가 있는데요. 이 추세선 1은 접점을 2개를 이은 선이에요. 그리고 추세선 2는 접점을 3개를 이었어요. 신뢰도 면에서는 추세선 2가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떨어졌을 때 지지할 가능성은 2가 1보다 좀 더 높아요. 왜냐하면 확실하게 3개까지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탈을 할 경우 그만큼 실망이 크겠죠. 더 크게 폭락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2개를 이은 선이 떨어져서 폭락을 할 때는 한 요 정도까지 떨어진다면 3개 그리고 4개 점점 많은 이러한 지지를 보여줬던 상승 추세선이 붕괴됐을 경우에는 더 큰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예시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접점이 하나, 둘, 셋, 넷, 5번이나 이어졌어요. 그럼 6번에서도 사람들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매도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도를 해요. 근데 상방으로 이탈을 해버렸어요.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팔았던 사람들이 다 우르르 사기 때문에 큰 상승으로 올라간다 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입니다. 추세선의 저점 간격.
접점 간격이 넓을수록 이탈 신뢰도가 높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추세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러한 캔들 차트 모양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거는 이제 올라갔다 내려가지 않아요. 올라갔다가 내려가요. 그러면은 두 개의 접점 간격이 훨씬 더 넓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빠졌을 때, 그러니까 지지한 게 아니라 빠졌을 때 이게 진짜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추세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무조건 여기를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가짜 이탈이라고 해서 한번 떨어지고 바로 휙 하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도 지지했다고 이야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여기서 훅 떨어졌을 때 이게 진짜 이탈인지 그리고 아니면 가짜로 다시 올라갈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접점 간격이 넓을수록 이탈을 했을 때 이게 가짜 이탈이 아닌 진짜 이탈 가능성이 높다.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징입니다. 추세선의 기울기. 저는 4번을 별표를 치고 싶네요. 이제 별표 이렇게 치겠습니다.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추세선의 기울기 가파를수록 이탈 시 되돌림이 작다. 이것만 배워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보통 이제 상승 추세선이 이렇게 가다가 이제 주가가 이렇게 뭐 반등을 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얘가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저점이 점점점 높아지면서 가파라질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 추세선을 이용했다가 이 두 번째 점점 가파른 추세선, 세 번째 추세선 점점 가팔라지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는 없는 내용인데 추세선을 일단 가파를수록 붕괴시킬 가능성이 일단 높아져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완만할수록 지지를 잘 해주거든요. 근데 이 내용하고 관계없이 일단은 가파르면은 이 추세선의 신뢰도가 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되돌림이라는 표현은 원래 이제 추세선을 이탈했을 경우에 바로 훅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살짝 반등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반등의 정석은 이전 추세선에 터치하고 떨어지는 게 거의 정석적인 부분이에요. 하지만 하락이 강력하게 올 경우에는 이 지점에 도달하지 않고 살짝 반등만 주고 떨어져요. 그럴 경우에는 엄청난 하락을 예상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이 부분에서 횡보하다가 떨어질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상단을 터치하고 떨어질 경우에는 그냥 횡보하고 떨어질 때보다는 좀 덜 떨어져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파른 상승 추세선일 경우에는 이 되돌림이 이 추세선에 도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터치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이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코정이 확인하고 댓글로 설명, 추가적인 보완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코정이었습니다. 2강에서 뵙겠습니다.